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례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왜냐면 대법원까지 가서 진 사례이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주제는 이제 토지. 네. 토지를 양도를 한 거죠. 네네네.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내는데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우선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양도세 어떻게 좀 바뀌는지. 양도세가 이제 10% 가산이 되고요. 양도세가 아닌 법인이 팔면 법인세잖아요. 네. 법인세도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보통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20%니까 20%에 10% 가자면 30%고 네. 개인들 같은 경우 양도세율이 뭐 35%, 40%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플러스 10%가 된다. 네.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비사업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문의를 주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OX로만 원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그냥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리고 지목에 따라 틀린 게 있고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들이 다 달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딸랑 알려달라 그러면 힘들죠. 결국엔 예외 조항이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OX 답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사례를 들으시면 아 이게 그냥 법령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제가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큰 틀에서 세부적인 거 말고 큰 틀에서 그나마 기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기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비사업용이 안 되려면. 네. 그러면 이제 판매하기 직전 3년 중에 2년을 사업용에 쓰거나 아니면 5년 중에 3년을 썼거나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한 60% 정도 소유한 기간 중에 60% 정도를 사업용으로 썼거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기준들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지라고 하면 농지를 농업용으로 써야지 비사업용에서 빠지는 건데 그렇죠.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서 팔기 직전에 농사를 한 1년 진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비사업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예,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토지의 지목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지목이란 거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공구상 보면은. 근데 이게 뭐가 판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건가요? 세법에서는 공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 사용 현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틀리죠. 농지냐, 임야냐, 뭐 주택토지냐 등등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 지목에 대한 부분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죠. 네. 이 비사업용 판단이 단순히 농사만 졌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인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요즘 재밌는 사연인데 제주도 땅이에요. 아, 네. 제주도 땅인데 제가 좀 보고 시간 순서대로 좀 불러드릴게요. 2014년 9월에 개인으로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 토지는 뭐였나요? 토지요? 전이요, 전. 아, 농지. 네,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의 예. 땅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업이라는 뭐 택지 분야? 이걸 아마 택지 개발해가지고 팔 용도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12월에 현물 출자를 해요. 아, 땅을 이제 개인으로 샀다가 법인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넘겼죠. 아마도 컨설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거 이대로 팔다가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세가 좀 준다. 네. 이걸 아마 컨설팅 받으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땐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진짜 택지로 분양할 목적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생각은 있죠. 돼요. 네. 그래서 택지 분양하고 이런 수익을 개인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법인에 현물 출자해가지고 법인으로 수익을 내자 이런 용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걸 깨닫고 2016년 1월 달에 농업으로 이제 업종을 변경해요. 아, 원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조직 변경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업이었다가 네. 농업으로 이제 변경을 했네요. 그렇죠. 에이씨 못할 것 농사 짓자. 그래요. 바람직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4월에 이 땅을 팝니다. 법인으로 이제 부동산 이전한 다음에 한 2년 뒤쯤에 이제 매매를 하셨네요. 농사도 짓고 보리를 심은 것 같아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농협이라 그랬나? 농협에 인근 납품도 농협에. 하고, 납품도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거 보면 아까 전에 비사업용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18년 4월에 팔았어요. 16년 1월부터 농사를 지었고, 뭐 한 2년 남짓. 그러니까 직전 3년 중에 2년을 지었죠. 그러네요. 비사업용 기준을 지금 충족시켰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뭐 농사도 적고, 농사 그다음에 지었어. 기간 요건도 되고, 네. 지목 요건도 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서 이런 비싸면 해피엔딩이면 저희가 이걸 안 찍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제 양도를 하고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법인세로 냈죠. 예. 네,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이건 안 된다. 비사업용 토지라서 10% 가산을 때렸고 네. 이거를 재판을 3심까지 한 건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요. 그래서 결과는 졌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을 내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그 근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이유는 법문을 가지고 하긴 한 건데 그 법인세에서 매출 기준을 가지고 주 업종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50% 이상 되는 업종이 진짜 업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조가 있고 도매가 있다. 그럼 도매 매출이 많으면 이 사업의 주 업종은 도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골 때리는 게 농업 수입은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땅이 많다고 해서 뭐 엄청난 매출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농산물 팔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땅은 매출이 클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았을 때. 네. 그렇죠. 땅은 단위 자체가 크잖아요. 여기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 땅이. 땅값이 100억이고 농산물 수입이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00억 땅이 있어 봐야 농사 지어서 팔면 1억 매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 근데 지금 법문에서 주 업종은 농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본 거고. 그래서 이건 비사업용 토지로 이제 갔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 가지고 땅 매출이 더 많으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농사 짓다가 농지를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양도 차익이 네. 본인이 벌어들인 농업 수익보다 훨씬 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매출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비사업용 따지는 건 아닌데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근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를 해서 팔긴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본 판단 근거가 뭐 보리를 종자를 매입했다든가 뭐 이런 부자재 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본인이 했다고 하기에 너무 빈약하다. 요런 걸 좀 예를 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주요 판단 근거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기존에도 농업보다는 땅을 판 기록이 워낙에 많고 사고 판 게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었고 그리고 농사 지은 내용도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지 않은 걸 봐서 비사업용으로 놓은 것 같아요. 뭐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존중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농업을 하겠다고 법인 설립한 게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겠다고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원래 원초적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게 하나의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동산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농업으로 발생된 매출이 그 기간 동안 한 1억 정도니까 차익이 너무 심하다. 예.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단기간이다. 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법문이 뭐 3년 중에 2년 지었으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법 얘기를 몇 번 하면서 법문에 충실했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의 모든 걸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정리하죠. 저는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농사를 실제 짓지 않았으면 이건 맞는 판례이긴 해요. 그렇죠. 비사업용. 네, 근데 그렇게 본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법 근거에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조업체가 제조를 하는데 기계 비싼 걸 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계를 팔면 기계 매매상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는
제가 볼 때 농사를 지은 걸 충분히 입증을 못 시켜서 이 판례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땅 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매매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판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은 비사업령이 됐어요. 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비사업령이냐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납득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의도했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의심에 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도는 했지. 많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상당히 위험성을 이제부터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